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청의 재건축 허가 요건과 법원의 건축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의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와 달리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종래에는 건축법상 집합건물이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건물의 구분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사실상 재건축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이런 전원의 동의 요건이 재건축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21년 11월 11월자로 시행된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이런 재건축의 족쇄를 사실상 풀어줬어요. 구분 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80% 이상 동의라는 재건축 결의만 증명을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개정은 사실상 재건축 현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소개한 저희 성공 사례에서도 저희의 상대방이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건축법 개정 시기만 기다렸다가 법 개정 시점에 바로 재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요. 행정청에서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재건축 결의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바로 건축 허가 처분을 내줬고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건축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후속 재건축 행정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급하게 재건축 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하면 더 좋죠. 이때 행정청은 건축 허가 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하자는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사건에서도 행정청이 형식적인 심사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또 아니에요. 법원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을 해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 사실에 기초를 해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다행이죠. 공무원들이 나는 건축허가 내줄 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 사건에서도 행정청은 건축허가 처분 당시에 위조 여부를 공무원이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 위에서 소개한 법원의 기준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공무원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비록 건축허가 처분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2차 재건축 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에 기초를 해서 처분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확정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제출된 재건축 결의서 중에 일부는 위조된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를 해서 피고 행정청이 건축허가 처분을 할 때에 형식적 심사권을 다 하였는지를 추가로 살펴봤죠. 첫 번째로 판례는 구분 소유자들이 선제 조치를 잘 했어요. 바로 허가 처분 이전에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 행정청에게 다수의 서면 결의서가 위조됐으니까 허가 처분을 반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행정청도 위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판례는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동의서하고는 달라서 동의서에 날인된 인형과 인감증명서의 인형이 동일한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돌려 얘기를 하면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는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동의서이긴 해야 하죠. 세 번째로 판례는 2차 재건축 결의서에는 대부분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필 서명 옆에 도장이 아닌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재건축 결의 동의 비율이 전용 면적 대비 약 82%,
구분 소유자 대비 80%였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위조로 부족하게 되면은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니까 행정청에서는 2차 재건축 결의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 더욱 주의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판례는 이런 네 가지 점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형식적 심사 의무를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서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를 심사하는 행정청의 심사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위조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서 위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첨부까지는 아니지만 재건축 결의서에 자필로 기명 날인이 되어 있고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건축 결의 동의율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아주 간신히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해서 보다 세밀히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과 위법한 재건축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기준을 저희 승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집합건물 재건축 절차는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서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절차 진행 초기에 법이 정한 요건들과 절차들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재건축 허가 처분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집합건물 재건축도 저희 집합건물 분쟁연구소로 많은 의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결의서부터 모든 재건축 과정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